교재는 175페이지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즉 결산 정리분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5문항 안에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수동결산이 2문항,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서 전표 추가해서 전표를 자동 발생시키는 자동결산이 3문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해야 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자동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모품 계정 잔액 중 결산까지 사용한 금액은 150만원 사용한 확인되다. 우리 회사가 소모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했는데 자산 처리했냐 비용 처리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합계 잔액산표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조회. 반드시 결산할 때는 12월 31일로 조회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당좌자산을 지나서 재고자산 쪽에 보니까 소모품이라는 계정에 200만 원이 있네요. 이 잔액에서 1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소모품에 남아야 되죠. 그러면 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것만큼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열어주시고요. 차변에 비용, 소모품의 비용 계정은 소모품비입니다. 800번대 소모품비 오시고요. 150만원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에 소모품을 그만큼 줄여주셔야겠죠. 자, 소모품 150만원 정리해줬습니다.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 다시 오셔서 조회 버튼 누르면 50만원만큼만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소모품비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도 있었네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결산에 150만원이 정리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전표에서 정확하게 입력하셨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금 과부족 계정 잔액 17만원에 대한 원인은 화물차 주유대금 지급에 대한 입력 누락으로 확인되었다. 즉, 차에 기름 넣었어요. 차에 기름 넣었으면 차량 유지비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대요. 그럼 입력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17만원. 아, 그런데 현금과 부족이 부족한 건지 과잉인지 알 수 없다고요? 그 합계잔액 시산표 여시면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31일로 되어 있으니까 현금과 부족 차변에 되어 있죠? 차변에 있는 잔액을 없애려면 그렇죠. 대변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현금 부족액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과잉, 넘쳐나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여기 오셨으니까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대변에 현금과 부족 갑니다. 컨트롤 V. 아쉽잖아요. 갔다 왔으니까. 네. 그래서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과 부족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모든입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획을 해야 되는데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이거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죠.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
유형자산 총괄 탭으로 오세요. 오셨어요? 조회. 그러면 한꺼번에 건물이라는 계정, 차량 운반고, 비품에 단기 상각비 2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체크하셨으면 건물에 68만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복사해 갖고 오세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일반 점표에다 직접 입력할까요? 아니요. 저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메뉴 결산자료 입력 1월 12월 선택해 주시고요. 상품 매출원가밖에 없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세요.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살짝 내리시면은 4번 감가상각비 건물란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68만원. 또 있죠.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이번에는 차량 운반고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차량 운반고 란에 컨트롤 V. 비품도 보겠습니다. 비품 컨트롤 C. 결산자료 컨트롤 V 해갖고 826만 8,333원 이렇게 했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무형자산도 있는지 봅니다. 반드시 보세요. 무형자산 총괄에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서 어머 소프트웨어가 있네요. 단기 상각비인 240만원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무형 고정자산 상각 소프트웨어 부분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 모든 비유동 자산이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 모두 다 본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서 전표추가 나중에 한꺼번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매출채권은 뭐와 뭐를 얘기하죠?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채권 잔액을 볼 때는 항상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외상매출금 1억 6,420만원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십시오. 계산기 열겠습니다. 자, 계산기 열으셨나요? 열으셨으면 1억 6,420만원이 계산기의 금액에 들어왔습니다. 자, 곱하기는 D입니다. 1%니까 0.01. 보충법이라는 건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5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는 S입니다. 5만원. 그러면 159만 2천원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계산기를 이렇게 그냥 두시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오셔서 조금 전에 우리 무형고정자산 상각 위에 보면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란에 커져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는데 오타만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9만 2천원 입력했습니다. 계산기 다 썼죠? 종료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바드러움도 가야 되죠? 바드러움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 2개 지우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저는 컨트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계산기 눌러서 곱하기 0.01 하시면 121만 8,250원입니다. 자, 얘를 저는 복사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바드러움란에 갖다 놓고 공 2개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공 3개 지우면 안 돼요. 공 2개만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복사하셔서 공 2개. 잘못해서 공 3개 지우면 큰일 납니다. 네. 이번에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다 계산했고요. 5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을 처리하다.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 오시고요. 재고자산 수불부 마하고 엔터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기능 모음을 열으셔서 평가 방법을 보시고 선의선출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미심쩍으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누르시면은 이 마감 단추에 이미 선의선출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지 마시고요.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값을 병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재고 금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 재고 금액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전체 메뉴의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된 시점만 보입니다. 마감이 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자, 12월로 해서 엔터 합니다. 그러면 상품의 자산별 합계, 즉 재고 금액이 4,575만 원이 재고 금액입니다.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상단으로 올라오셔서 기말상품 재고액 란에다 컨트롤 V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끝이 아니죠. 자, 모든 기말정리사항을 다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점은 여기서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 전표 추가가 됐는지 이 부분을 채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표 추가를 하지 않으면 자동 결산하는 세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이 점수 차가 굉장히 많아요. 4점씩이니까 12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확인 버튼을 꼭 눌러서 조회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 연습하실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사항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답안에 등록하실 때는 숫자만 입력합니다. 컴마, 원, 한글로 원 이런 거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숫자만. 그런데 마이너스 부호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부호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네, 인정합니다. 그럴 때는 소수점 쓰셔도 돼요.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숫자만 입력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 7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월에 구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10월에. 자, 물류관리 쪽으로 오셔서 어디 갈까요? 구매한 거니까 구매 일월보 가겠습니다. 아니면 품목별 구매 현황 보셔도 돼요. 구매 일월보 오셔서 10월 구매한 상품이니까 전체죠. 그래서 여기 하단에 공급 가액을 물어봤습니다. 5천만 원이네요. 답은 5천만 원. 두 번째, 4월 30일 현재 보통예금 우리은행 예입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거래처 원장밖에 볼 데가 없네요. 자, 전체 메뉴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의 거래처 원장입니다. 클릭. 4월 30일 현재라고 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04월 30 보통예금입니다. F2 눌러서 보통예금 거래처를 우리은행 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 놓으시고 우리은행 커져 갖다 놓으신 후 예입액 즉 들어온 돈을 물어봤어요.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차변 금액 1,000만 원. 대변은 인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000만 원. 세 번째, 10월 말 현재입니다. 매출처
마들 패션 주식회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거래처 원장 열려있죠? 여기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월 말이에요. 31일. 그리고 외상 매출금으로 바꾸겠습니다. 마들 패션 주식회사의 잔액을 물어봤네요. 190만 원입니다. 여기요. 여기. 네. 네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판매 관리비의 총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1월부터니까 학계잔액시산표 열으셔도 되고 뭐 1월계표 열으셔도 되고요. 손익계산서? 네, 손익계산서도 열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월계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1월계표. 1월부터 6월이니까 월계표 쪽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넣으시고요. 판매 관리비 총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판관비, 여기 판매 관리비 총액 개 429만 5천 원이 답이네요. 그럼 현금 지출액은? 그렇죠. 245만 5천 원이 현금 지출액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현금 지출액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월계표 잘 활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5번 1사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상 매입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니까 학기잔액시산표 열으셔도 되고요. 계정별 원장 열으셔도 되고 1월계표 열으셔도 됩니다. 1월계표 열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0일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죠. 외상 매입금 여기입니다. 외상 매입금 지급액. 지급액이라는 것은 상환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상환되면 어디로 가요? 차변입니다. 차변 금액인 1,47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또는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3월 달로 오셔야 돼요. 31일 조회. 그리고 외상 매입금 요 금액 1,470만원 차변 금액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쉽게 빠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융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금융원가를 알아보려면 반드시 KIFRS 포괄손익계산서를 열으셔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 KIFRS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금융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25,000원. 되셨나요? 7번 문제 가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거든요. 자,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상태표 12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마감 처리해야 되는데 장부 마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에러가 떴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놓쳤거든요. 그래서 놓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전체 메뉴를 클릭하셔서 손익계산서 이제 장부 마감할 거예요. 손익계산서 12월 1억 2,594만 3,691원이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렸다 와야 되는 건데 안 들렸어요. 저장된 거 부르셔도 되고요. 아니요 하셔서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끌고 옵니다.
여기서 손익대체분계를 일으키셔야 정상적으로 장부 마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익대체분계를 안 일으켰기 때문에 아까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표 추가. 네. 그리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잉여금 또는 손익대체분계가 몽땅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면 좀 전에 뜨셨던 에러 메시지가 안 뜨게 됩니다. 그럼 KIFRS 재무상태표도 안 뜨냐? 네, 안 뜹니다. 자,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상태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오, 없어졌어요. 자, 이렇듯이 재무제표를 마감을 다 끝내면, 즉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를 일으키셔야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에러 메시지가 떠서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사람이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에러 메시지가 뜨면 아, 내가 뭔가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익계산서 여시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열어서 전표 추가 그리고 재무상태표 이렇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완성이 됐죠. 이 중에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의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좀 내려서 유형자산의 합계액 요 금액이에요. 6,825만 1,141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즉 순 장부 금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2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